배치계획 합격 팁에 대해서 최종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치계획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순서대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그래도 좀 수월하게 풀릴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짝수 단위로 뭐 예를 들면은 4개 4개에서 16등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5개 6개에서 30등분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6개 4칸에서 이렇게 24등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누면 어느 정도 이 한 칸의 면적이 얼마다, 이 한 칸이 예를 들어서 요 가로 길이 세로의 길이를 따져서 요 한 칸의 면적이 얼마인지가 대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건물과 그 외부 시설을 배치하기가 좀 더 쉽습니다. 등분을 할 때는 먼저 경계선 이격거리가 있을 거예요. 경계선 이격거리가 통상 5m 또는 6m 이런 식으로 주어질 텐데, 대지에서 이격거리를 준수를 해서 이격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건축물과 외부 시설의 총 개수를 확인하시고 그 개수에 맞춰서 대지를 등분을 해주시면은 어느 정도 스케일감이 있도록 어느 정도 스케일감이 있게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160m잖아요. 160m에서 양쪽 이격거리 10m를 빼고 그럼 150m를 나누기 6을 하면은 25m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한 칸당 여기가 25m가 나온다는 소리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0m였다. 그러면은 100에서 양쪽 5m씩을 빼면 90m, 90m를 예를 들어서 4등분을 했다. 그러면은 22m 정도, 22.2 이 정도의 그 감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예를 들어서 25 곱하기 40이다. 그럼 2칸 정도 차지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스케일감을 가지고 계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쓰시면은 계획하기가 좀 더 수월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지문을 읽으시면은 지문에서 위치를 딱 지정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가 수경이다. 그러면 어느 건축물은 얘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명시를 해 주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가 20m 도로고 여기가 10m 도로일 경우에 이 건축물은 교차로에, 이 외부 시설은 교차로에 필히 놔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필히 우선 고려하라고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필히 먼저 자리를 선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먼저 자리가 선점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여기에 따라붙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을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설물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4개의 시설물이 조닝이 되었다고 하면은 이 강조한 시설물의 위치가 맞다라고 하면은 나머지의 위치는 이 서로 위치가 살짝 바뀌어도 크게 감점 요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문에 나타나 있는 요 건축물의 위치를 필히 먼저 잡고, 그러면 나머지 조닝된 건축물들이 따라온다라는 거, 따라오고 나서 얘네들의 디테일한 것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뺏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A 건축물이 여기가 맞나? 여기가 맞나?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전체적으로 조닝된 건축물들, 조닝된 시설들이 제 위치에 가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요 하나하나를 위치를 어떻게 맞나 틀리나를 계획하다가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문의 우선 배치 조건들을 먼저 확인을 해서 그 건축물은 필히 그 위치에 두어야 된다. 향, 조망, 접근, 인접 조건 이런 것들이 지문에 나와 있다면은 먼저 고려를 해야 되지만, 우리가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접근, 인접 조건 이런 것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대학교 공부를 하고 실무 수련을 쌓고 또는 건축사 시험을 준비를 또 실무를 오래 하다가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남향해야지, 그래서 건축물을 무조건 이쪽 남쪽으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역시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지문에 남향을 강조하지 않았다면 이 건물은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문에 두 개의 건물을 남향을 고려하라고 나왔다면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 이격거리 고민해야죠. 건물. 근데 길이가 안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도 이런 식으로 겹쳐도 된다는 거예요. 또는 꺾을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수평하게 놓으려고만 하는 고정관념이 또 시간을 많이 뺏기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건물을 어떻게 배치할 건지에 대해서도 미리 유연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와 판단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문에서 또는 답안 작성 용지나 지문에 나와 있는 이런 버스 정류장, 횡단보도, 지하도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 요소들은 그냥 심심해서 그려놓은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설계에 반영을 하라고 이렇게 힌트를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 힌트를 잘 활용을 해서 배치를 하셔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그리고 배치 계획을 수립할 때 또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게 건물 크기예요. 예를 들어서 25m 곱하기 40m가 건물 크기인데 이렇게 건물 크기만 생각을 하고 건물들을 배치를 하고 나면 나중에 작도를 할 때 보면은 건물 배치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건물이 있으면 지문을 보면 건물에는 필히 조경이 따라 붙습니다. 조경이 예를 들어서 3m라고 하죠. 그리고 도로가 따라 붙어요. 도로는 6m. 그리고 옆에 또 인접 건물이 있어요. 그럼 여기도 조경을 3m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하나의 건물을 계획을 할 때는 12m가 추가로 계산이 돼야 돼요. 25m 곱하기 플러스 12m, 37m가 필요한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가로니까 여기가 40m겠네요. 40m 곱하기 플러스 12m 하면은 52m가 필요한 거고, 여기가 25m, 여기가 또 12m가 하면은 37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건물을 계획을 할 때는 이게 하나의 건물에 필요한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의 건물을 계획을 할 때는 요만큼이 하나의 건물을 계획할 때 필요한 면적이다. 52, 37. 아니, 얘 화단은 얘 건데 왜 얘한테 플러스를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조경, 도로, 조경, 여기에 다른 건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얘한테 필요한 것도 요만큼의 면적이 필요한 거고, 요 아래도 마찬가지겠죠. 조경까지 했으니까 조경이 포함된 건물이 있다고 하면은 조경, 도로, 조경, 얘도 마찬가지로 이만큼의 면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건물의 크기를 가늠을 할 때는 반드시 건물, 조경, 도로폭까지 고민을 해서 건물의 크기를 잡으셔야지 나중에 작도하실 때 실수가 없다라는 것을 필히 고민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은, 모든 조건을 다 지문에 맞게만 맞추려고 하면은
계획 수립하다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깁니다. 분명히 한 가지 두 가지는 좀 애매한 조건들이 있어요. 일부러 그걸 넣는 것 같아요. 시간을 부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얘는 도저히 안 되는데 왜 얘는 이 위치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다른 게 다 틀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세부 디테일에 너무 집착하시지 말고 모든 조건을 충족하겠다는 그 생각도 버리시고 정말 우선순위 얘는 여기에 위치가 돼야 됩니다라고 명시된 게 있어요. 지문에. 또는 또 얘는 여기에 명시돼야 됩니다. 얘는 가운데 있어야 되고 얘는 이쪽에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4-5개 또는 5-6개 정도가 명확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먼저 위치를 시키고 여기에 따라붙는 시설들의 위치는 조금씩 바뀌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를 필히 풀어야 시간 내에 배치도를 2시간 내에 필히 풀어야 됩니다. 2시간이 넘어가면 안 되고 계획은 뭐 1시간에서 1시간 10분까지 하고 작도를 좀 40분에서 50분 잡아야 되는데 이런 디테일하게 또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겠다는 욕심을 갖고 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작도 계획 수립이 다 됐으면 작도하시기 전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다른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만 들었는데 건물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40m다. 그리고 이격거리는 조경하고 도로하고 하니까 10이다. 여기 건물은 30m다. 여기 뭐 통경축은 8m고 조경 3m 했더니 여기는 총 14다. 그리고 여기 건물이 또 뭐 36이다. 이런 사이즈가 있을 겁니다. 이걸 다 더해봤더니 대지 계획 안에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작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이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댓글로 문의하신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한두 번 해보면 쉽습니다. 이게 40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경 2개 도로 건물 조경 2개 도로 건물 여기 또 하나 뭐 조경 2개 건물 있겠죠. 건물이 솔직히 하나 둘 셋 넷 4개 5개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이 가로에. 그리고 세로로도 마찬가지 건물 개수를 쓰면은 많아야 4개 4개를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외부 시설 플러스 건물에서 많아야 4개 정도고 이쪽도 많아야 4개 5개 정도이기 때문에 요 계산을 한두 번만 해보시면은 되게 쉽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계산도 필히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작도하고 나서 큰 실수를 하고 멘붕이 갑자기 건물 하나가 안 들어가. 그러면 멘붕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히 검산을 하신 다음에 작도하시면 좋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검산이 통과된 뒤에 작도를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빨리 그리려고 하는 것보다 이런 검산을 통해서 틀리는 것을 방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 조망 2개동은 이런 식으로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수평하게 붙이는 것보다는 기역자 또는 니은자 또는 뭐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제출하기 전에 항상 스스로 채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제출하기 전에 이건 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건데 머리에 손 올리세요 할 때까지 작도를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되고 건축물하고 외부시설 개수가 맞는지 하고 가로 세로 치수 검산도 같이 해주시면 좋고요. 요런 점선 표형 누락 여부 예를 들어서 필로티 또는 뭐 지하를 표현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요런 점선 누락 표현 여부 또는 해칭을 하라고 지정이 된 것들이 있어요. 요런 것들이 빠졌는지 필히 마지막에 시간을 남겨놓고 필히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은 절대 지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이 우선이니까 지문에 맞게끔 작도를 해주시고 완도를 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완도를 하셔야지 디테일한 걸 살리려고 하시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은 필히 1시간 이내에 하시고 그리고 작도는 40분에서 50분에 하시고 나머지 5분 10분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을 좀 하시면서 마지막에 테이프를 여유 있게 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치 계획은
이렇게 총 정리를 해보았습니다.